안녕하십니까, 최강주입니다. VIP 구독자 리퀘스트 세 종목입니다. 삼성전기, 원익 IPS, 하이브입니다. 자, 삼성전기는 최근에 그래도 좋은 흐름을 좀 보이다가 좀 박스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자, 어느 정도 실적도 안정화돼 있고, 그리고 뭐 자동차 전기차 기대감들이 있어요. MLCC 쪽도. 자, 기판 쪽도 있고, 뭐 카메라 모듈 쪽도 있고, 그래서 휴대폰 쪽도 좀 스마트폰 쪽 또 기대감도 있고, 특히 자동차 부품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자, 실적은 뭐 안정적으로 좀 나오곤 있는데, 수급도 지금 상당히 좀 좋아졌어요. 그래도 박스권에서. 자, 그리고 뭐 대형주 치고 이 정도 흐름이라면 사실 나쁘지는 않다고 봐야 돼요. 그죠? 최근에 고가 좀 높였던 형태이기 때문에 리포트들도 좀 좋은 것들이 나오고 있죠. 자, 16만 원이 저항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이게 생각보다 16만 원을 뚫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뭐 대형주의 어떤 단점이기도 합니다. 자, 좀 느리다는 거. 근데 안정감은 또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애들 좀 튀면 추세 한번 잘 타면 좋은 흐름으로 간다는 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는 뭐 삼성전기로 단타하실 일은 없고, 삼성전기는 18만 원 돌파, 그리고 좀 시장 좀 나아지면 20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신규 타점들은 항상 14만 원 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1차 매수 14만 원 초반에 1차 매수 하시고, 뭐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 삼성전기의 탓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장의 탓이거든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2차 매수를 넣는 게 보통 대형주 매매할 때 많이 쓰이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16만 원은 닿으면 또 한 번 밀릴 수는 있어요.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그죠? 뭐 특출나게 더 가는 대형주들도 물론 있는데, 대부분 대형주들은 그렇게 시장의 한계치를 그렇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뭐 코스닥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것들 제외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열애가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16만 원에서 한번 주춤할 수는 있어요. 주춤하고 꺾였다가 다시 올라갈. 보통 이렇게 가는 유형이 제일 많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6만 원 저항 보시고 18만 원, 그리고 좀 아주 장기로 보시면 20만 원까지도 봐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원익 IPS도 이제 반도체 섹터들 반등하면서 좋은 흐름 가지고 오고 있었죠. 자, 올해 어닝 쇼크는 있는데 이거는 뭐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실적 때문에 뭐 원익 IPS 뭐 직격탄을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죠. 자, 뭐 이쪽도 장비 회사라 뭐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올해 지금 예상 가이던스가 250억밖에 안 나와요. 작년에 1000억 정도 찍었는데, 그러니까 한 4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자, 그럼에도 주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반등을 하고 있죠. 자, 반도체 침체는 이제 앞전에서 다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2년 동안 하락하고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 3만 원이잖아요. 3만 원부터 박스를 치기 시작하죠. 그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의 똑같은 생각이죠. 기관 메이저들도 3만 원 정도면 원익 IPS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좀 삼고 차근히 올라가는 스타일인데, 막 그렇게 급등은 하지 못하죠. 뭐 한미반도체나 뭐 HPSP처럼 뭐 급등은 하진 못하지만 침착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요. 자, 이 종목들도 저는 한 4만, 여기 꼭지가 4만 2천 원이에요. 앞전 꼭지점이 4만 2천 원까지는 뭐 가는데 그렇게 무리는 없다고 봐요. 물론 4만 2천 원 가기가 그렇게 시간적으로, 물론 오늘 상한가 가면 사실 4만 2천 원도 넘지만 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4만 2천 원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충분히 뭐 기다려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여기 단기 추세로만 봐도 그죠. 자, 저점 높이고 고점 높이는 전형적인 뭐예요? 평행 추세가 아니라 약간 기울은 상승 추세잖아요. 각도는 굉장히 막 살벌하진 않아요. 근데 완만한 각도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은 유지하고 있다. 근데 지금 딱 미들라인이죠. 우상향에. 근데 미들라인이지만 33,000원이라는 또 지지점이 있어요. 어제도 보시면 33,000원 근처 가면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좋은 흐름 나오면 이렇게 돼서 꺾어서 이전 고가는 높일 것이다. 그러나
바로 42,000원 땡기기보다는 이걸 이제 연장해 보시면 요런 추세선에 일단 맞고 한번 조정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42,000원을 목표가로 보시고요. 추가로 반도체가 조금 더 여력이 생긴다면 뭐 5만 원. 어제 뭐 키움증권인가 삼성전자 뭐 리포트 9만 원짜리 나왔더라고요. 9만 원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9만 원은 자, 삼성전자 9만 원 가면 원이가 EPS도 뭐 5만 한 5천 원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42,000원을 1차 목표가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45,000원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하이브인데 자, 하이브는 실적 잘 나왔는데도 이틀 연속 좀 하락을 했죠. 자, 하이브는 제가 많이 찍어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30만 원이 상당히 큰 고비였어요. 자, 앞전에 이 슈팅은 뭐냐? 자, 근데 이렇게 따지면 자, 얘 상장 첫날 보세요. 그죠? 이 뭐 따상이 인기였잖아요, 이때는. 근데 풀리고 다음 날 거의 하한가처럼 한 22%로 맞고 쭉 내려갔어요. 이때 말 많았죠. 에이, 아무리 방탄소년단 다니지만 이게 뭐 가격이 말이 되냐?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죠. 자, 또 엔터주들은 또 그런 걸로 보여줘야 되죠. 그죠? 미래의 가능성. 특히나 해외 진출 뭐 이런 것들. 방탄소년단 뭐 인기 뭐 빌보드 1위 막 이렇게 나오니까 또 씻었죠. 그리고 요런 데선 또 생각나시죠? 여기서 자, 뭐 친구들이 모여서 방탄소년단 친구들이 모여서 우리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각자의 길을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군대 가고 이러니까 또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자, 최소 되돌림이라는 게 있어요. 최소 되돌림. 근데 이 차트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대감이고 하이브가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이게 42만 원의 가치는 나오지 못해요. BPS만 지금 7만 원 정도예요. 자, BPS가 무슨 만능의 척도는 아닙니다. 미래를 감안해도 얘는 사실은 30만 원이 거의 맥시멈이라고 사실은 봐야 돼요. 그러나 30만 원에 못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있냐면 하이브에겐 또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 있죠. 마치 우리나라 모든 차트를 하이브가 섭렵하려는 듯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자, 이후에 나왔던 것들이 뭐예요? 작년 여름에 데뷔한 뉴진스, 그죠? 뉴진스 지금 미국에서 난리죠. 또 얼떨결에 급조했는데 지금 뭐 인기 정상을 누리고 있는 르세라핌, 뭐 세븐틴, 뭐 등등, 뭐 또 투마로우 바이 투마로우, 뭐 그 친구들은 조금 좀 뒤처지긴 했지만 어쨌든 라인업들이 굉장히 빵빵하죠. 계속 후속타를 치고 나온다는 거예요. 게다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이제 2025년에 BTS가 다시 완전체로 돌아온다. 군대 다 갔다 와서. 자, 그 사이에 개별 활동도 나쁘지 않았죠. 뭐 지민도 솔로 활동하고 뭐 이번에 정국도 빌보드 1위 했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 마르지 않는 셈. 자, YG 엔터는 그런 게 있죠. 블랙핑크 지지율이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래서 리사 저번에 뭐 재계약 못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물론 했지만. 자, 근데 하이브는 좀 그런 게 없죠. 좀 굉장히 라인업이 좋다라는 것도 굉장히 강점이라는 거. 자, 근데 실적 잘 나왔는데 그럼 왜 빠져? 6천억 했고 매출, 영업이익 800억,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왜 빠집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거죠. 이제 피크아웃 논란들이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 바닥에서 크게 올라와 있는 자리에서 실적들이 잘 나오면 불안해하죠. 이거 더 못 나오면 어떡하지? 근데 바닥에선 거꾸로예요. 바닥에서 실적이 별로 잘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래, 더 바닥은 없겠지. 이런 심리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주식은 무조건 포지션 게임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실적 잘 나왔는데 피크아웃 있는 거 아니야? 겁나. 이게 이렇게 다시 갈까요? 그렇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적당선에서 또 반등이 나오는데 그 자리가 25만 원의 가능성이 좀 높죠. 25만 원.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리슈트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 재돌파 시도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엔터주들은 상당한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이 말도 안 되게 높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또 얼처구니 없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죠. 뭐 한류 중국에서 한령이 뭐 내린다든가, 뭐 일본과 뭐 사이가 안 좋다, 해외 진출 막히고 뭐 이러면 훅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YG 옛날처럼 뭐 아티스트들의 사고들이 났던가 좀 안 좋은 사고들 이러면 주가 폄하될 수 있죠. 하락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보통 제조업체들 공장에 불 났다고 뭐 한 며칠은 빠질 수 있지만 제자리로 오죠. 그거랑 좀 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IT나 제조, 뭐 바이오 이런 업체들하고 또 달라요. 엔터주들은 무궁무진한 기회도 있지만 리스크도 있다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브는 다시 30만 원 재돌파 시도할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그 이후에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JYP 눈치를 또 봐야 돼요. 지금 시총은 하이브가 제일 높지만 주가는 JYP가 탑이라는 거예요. 얘가 쏘고 안 쏘느냐에 따라서 메이저들 엔터주의 흐름들이 달라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함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VIP 구독자 리퀘스트 세 종목이었습니다. 삼성전기, 원익 IPS, 하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무료방 바로가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